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나는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곳은 몇 년 전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외관상으로는 몇십 년은 훌쩍 넘어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다. 내가 머물던 방은 4층 끝에 위치한 407호로 항상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숙사 생활은 꽤 바빴다. 강의와 과제에 치여서 밤늦게야 방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불쑥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다. 마치 낡은 나무와 곰팡이가 뒤섞인 듯한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였다. 나는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낯선 여자아이가 내 방에서 울고 있는 꿈이었다.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린 채 낮게 흐느꼈다. 왜 그래? 내가 도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려 다가가자 아이는 갑자기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순간 깨어났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 꿈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쯤이었다. 그 악취가 다시 느껴졌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해서 내 코를 찌를 정도였다. 나는 혹시 청소를 하지 않은 게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을 대청소하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고 바닥을 쓸고 닦고 먼지털이를 하고 나니 그제야 냄새가 조금 가신 듯했다. 그날 밤 그 여자아이가 다시 꿈에 나왔다. 이번에는 울지는 않았고 그저 조용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는 어딘가 익숙한 듯했지만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고 이 기분 나쁜 꿈을 지우고자 강의에 몰두하려 노력했다. 며칠 후 나는 2층에 사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내게 물었다. 혹시 그 아이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 이 기숙사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4층에서 한 여자아이가 떨어져 죽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소문만이 돌았다고. 그 아이가 당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유명한데 그와 관련된 이상한 일이 기숙사 안에서 간간히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냄새는 다시금 돌아왔고 이번엔 심지어 환기조차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불쾌한 기분이 계속 느껴졌다. 결국 나는 학교 측에 이런 이상현상을 보고했고 직원들과 함께 방을 점검하게 되었다. 벽장, 침대 및 모든 곳을 살펴본 끝에 한 직원이 낡아 빠진 바닥 틈새를 발견했다. 그 틈새에서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먼지에 쌓여 누렇게 변색된 일기장 같았다. 일기장을 펴보니 그것은 그 여자아이의 것이었다. 글씨는 흐릿하고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만 그녀가 기숙사 생활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무언가를 피하려고 했던 듯한 흔적이 있었다. 얼룩진 글씨로 그녀는 매일 밤 들려오는 발소리와 속삭임에 대해 적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도와줘 라는 두 글자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 후로 그 방을 떠나 다른 방으로 옮겼다. 더 이상 기숙사를 떠도는 악취와 이상한 꿈에 시달리진 않았지만 가끔씩 그 아이의 꿈을 잊지 못하고 떠올리곤 했다. 그녀가 바랐던 도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켠. 나는 어느 날 처음 보는 작은 방을 임대하게 되었다. 싼 가격에 반해서 별 생각 없이 계약을 했지만 이사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창문 밖에서 어딘가 쳐다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벽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착각일 거라고 넘겼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겠지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더군다나 어느 날은 바닥에 수상한 진흙 자국이 현관문에서부터 방 안쪽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이웃에게 이 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아침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께 그 방에 대해 여쭤봤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 방이라면 벌써 몇 년째 사람이 들어왔다 금방 나갔었지. 오래 머무는 사람이 없더라고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예전에 있던 사람들 중엔 이유를 말해주곤 했지만 요즘은 아예 그 방으로는 발길을 옮기지 않지 라고 덧붙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눕기 전에 단단히 문을 잠그고 창문에도 방범창을 피해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나 자정쯤 되자 또다시 그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속삭임이 뚜렷해졌고 머리맡에서 느껴지는 오싹한 기운에 나는 이불을 꽉 잡았다. 한참을 정말 방 한가운데 내 앞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쾅 하고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며 창밖에서 여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순백의 얼굴과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흐릿하게 웃고 있었다.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제 내 차례야. 다음날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빨리 짐을 챙기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중개인은 내게 그 방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다른 이들의 반응에서 그곳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방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이후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며 꾸준히 마음을 다독였다. 간혹 악몽 속에서 그 방을 다시 방문하는 꿈을 꾸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며 겨우 버티고 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 하나만큼은 여전히 불이 켜진 적이 없는 듯 하다고 한다. 내게는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겪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날의 공포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모든 일은 그가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일어났던 어느 월요일에 시작되었다. 그의 집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로 방마다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다. 그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을 통해 밝아진 방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나무 마루에 낯선 발자국이 하나둘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에는 그와 그의 강아지밖에 없었기에 그 발자국은 더욱 불길했다. 발자국은 물기가 있는 것처럼 축축했으며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잠결에 강아지가 물을 엎질렀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점점 그 발자국의 크기는 더욱 커지더니 이젠 벽을 타고 올라가는 듯한 자국까지 생겼다. 마침내 불길함을 느낀 그는 친구들을 불러 차례로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그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루는 출근할 때 갑자기 강아지가 집 안에서 무언가를 보고 짖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강아지는 계속해서 한 곳을 주시하며 꼬리를 내리고 으르렁거렸다. 그날 이후로 강아지는 방 한 구석을 항상 두려워했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불안해했다. 그 청년 또한 집이 점점 더 음침하게 느껴졌다. 초저녁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한기가 돌았다. 그러던 어느 밤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검색하던 중에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이 빌린 오래된 집에서 겪은 일이었는데 기괴한 발자국이 나타나고 점차 심각해지며 소리 없는 발자취가 벽을 넘어다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용자는 끝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가고 말았다는 글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그 발자국이 시작된 최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그런 와중에 오랜 역사를 가진 그의 집이 1950년대에 지어진 것이며 당시 이곳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지역신문 보도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사라진 사건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아직도 이곳 어딘가에 묻혀있을 것이라는 미스터리가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발자국이 시작되는 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깊은 밤 침묵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발자국이 찍혀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그 발자국은 거실을 넘어 그의 방 안쪽까지 뻗어 나왔으며 문득 침대 끝에서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결심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끝에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오래된 물건, 특히 과거의 어두운 사건과 관련 있는 물건을 찾아내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집안을 뒤지던 그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먼지 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은 집안에서 있었던 사건의 피해자들이었고 편지에는 그 당시 범죄와 관련된 비밀이 담겨 있었다. 사진과 편지를 가지고 집을 떠난 그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적절하게 처리했다. 이후 집안에서의 기이한 현상은 사라지고 발자국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처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긴 글을 남겼다. 결국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비슷한 경험을 나눈 여러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무서운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